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입주자 대표가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는데요. 자, 투데이 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 회장 겸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최희범 회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희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희범입니다. 예. 네, 참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주자 대표가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 이게 좀 정확한 상황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입주자의 재산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피살된 우리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예. 가해자가 대표가 아니고 대표 회장입니다. 대표 회장이요. 예, 먼저 사건은 10월 28일 날 오전 10시경에 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고요. 예. 입주자 대표 회장이 여성 관리사무소장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서 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발생 원인은 언론에서 나왔긴 했지만 보통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이 복수인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 회장이 이제 본인이 도장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서 인감 도장을 자신의 명의로 다 일방적으로 변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이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수인감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또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5차례 정도 이걸 바꿨다고 합니다. 5차례요? 단독 명의로. 예.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소 이제 대표 회장은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미만은 내부 공인에게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294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께서는 우리 아파트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부 공인회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그 28일 날이 공인회사 감사를 받고 있는 날입니다. 그 당일 날이? 네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소의 관계가 결국 주민의 권리를 대표를 하고 또 대변하고 또 이제 집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견제의 관계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맞고요. 네. 사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요. 집행기구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면서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일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 중에서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좀 지나친 거죠. 그래서 집기능까지 간섭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지금 최희범 회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의 활동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알기로 가해자가 회장 활동비를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좀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나왔죠. 이 입주자 대표 회장들의 활동비가 보통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아파트마다 좀 다르지만 규모에서 다르겠지만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보통 그 정도 손일 겁니다. 좀 큰 단지는 좀 더 많을 거고요. 네. 많다 해서 100만 원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대표 회장인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를 해와서 그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부터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던 건가요? 여러 상황들이? 글쎄, 거기까지는 망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은 동료들한테 카톡 내용이라던가 지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수시로 이제 관리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집행까지 자꾸만 간섭을 했던 거죠. 통장을 임의로 바꾸거나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우리 아파트는 빚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니 관리소 직원들은 되게 불안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CCTV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CCTV요?
예, 이제 예, 그런 예. 위험 요소가 느끼니까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켜서 만들어서 그 소장이 예, 예, 돌아가신 소장께서 예, 예. 아하 그래요? 그런 거는 직원들이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삭막하게 그런 분위기면은 좀 미리미리 네,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좀 소장이 미리 좀 만나서 네. 미리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또 대표자 회의를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 이제 이 문제는 뭐 일부 어떤 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국제 예.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그 공대 종사하시는 이제 경비원이나 미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 또는 또 위탁관리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이럴 때 예. 주의사항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약의 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어떤 종사자에 대한 인사권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네. 사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기사를 보다가 네. 그 돌아가신 그 이 네. 소장님께서 그날 살해당하기 전에 네네. 그 며칠 전에 그 꽃구경 다녀오신 사진도 예, 나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다 오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제가 네. 저도 참 충격을 먹게 됐는데 네. 참 이 입주자 대표들의 갑질이 혹시 심합니까? 자,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글쎄 심하다는 표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다들 뭐 정상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예. 일부 좀 소수죠. 소수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비영리 단체라도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회사처럼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인 것처럼 인식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발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과도하게 집행까지 물론 협조할 수 있죠. 의논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행까지 이제 관여까지 하는 거죠. 예. 의결해서 해주면 그 의결된 근거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장은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예. 분명히 법에도 그렇게 구분하라고 돼 있고. 근데 집행까지도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죠. 예. 그 이번에 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제 아파트 네. 관리소장 고용 보장과 갑질 방지 법안 확대 적용 등을 예, 예. 정부와 국회에 이제 촉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네, 알고 있는데 이 네.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예. 사실 무엇보다도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나아가서 시민, 국민들의 어떤 삶이 되려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뭐 경비원, 미화원, 또 주택가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어떤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증진될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확보되려면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보장, 신분 보장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고 좀 더 법률이 구체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인의 이름을 빌려서 법안 제정을 갖다 제안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다시금 그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 회장 겸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